한강포럼 가을 행사의 큰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영어인데요. 팬데믹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에서 국제협력, 특히 중국과 미국의 국제협력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사그러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도 이걸 뭐 우한 바이러스라고 뭐 어쩌고 하면서 미국에서 이 중국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서 이걸로 중국의 여러 가지 명성이랄까요, 명예랄까요, 여러 가지 욕을 먹이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이걸로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서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미국도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류 전체에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것을 코로나를 대응을 해도 힘이 모자라는 판에 이렇게 서로 니탓 내탓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국제협력,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 미국에만 좋은 게 있겠느냐? 중국을 경제적으로 중국은 뭐 지금 아주 형편없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노팸이라고 해서 우리 백신을 2종류나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관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과연 우리가 인류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노하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정인갑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제 발제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그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협력의 과제 추계 포럼, 한중상강 포럼의 추계 포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우리 대표이신 장경률 대표님께서 먼저 계획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억 1천만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또 지구촌에서 제3차 대유행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코로나의 투쟁은 그 시작부터 모든 과정이 결코 한 개 나라 한 개 지역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공동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류는 하나의 공동한 운명 공동체라는 그것을 더욱 잘 감지하고 공동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19 사태를 국제 정치화하려는 일부 나라들이 시도가 창궐하게 감행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관계 분석가로 활동 중인 영국 톰 포이 박사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WHO는 코로나19를 정치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중국에게 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어떤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워싱턴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다면 미국은 과학적인 결론을 도외시하고 중국에게 최대한 모든 죄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코로나19 기원의 정치화 시도는 실상 세계 방역 협력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을 전승하는 우리 투쟁과 우리 전력을 일부 사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3차 세계대전은 인류하고 인류, 사람 간의 사람 승계가 아니라 인류와 자연 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이기는 이 전반
전역을 오직 더 늦출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바이러스 학자이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인 드미트리 리보프는 코로나19가 자연에게서 기원했고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항체도 출현했다고. 이는 지금까지 연구와 분석과 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의심할 바 없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기원과 관련된 토론을 주도하는 것들은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 과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나 어느 나라나 집단의利益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정치인들의 행위라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러스 기원은 과학적인 사안으로 과학자들이 연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바이러스 기원 문제는 정치적으로 조작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정적인 국가를 겨냥하면서 비난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또 이렇게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발원 문제를 중국에 엎어씌우고 동맹국들을 규합하여 정치 쟁점화하면서 중국의 굴기를 막아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거는 천부당마부당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원 문제를 정치화한다고 비평하면서 미국이 더트레트 브루크 생물 실험소도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이미 얼마 전에 70여 개 나라가 연명으로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보완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살벌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중 친선은 지속되고 계속되고 발전하고 또 이렇게 발전될 것이라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지난 수만 년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제明년이면 한국과 중국이 중간수교 30돌시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두 나라 국민들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은 코로나19를 공동하게 극복하고 또 동반협력해서 번영과 발전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곽재석 대표님하고 정인갑 상임고문께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분들도 아주 준비를 충분하게 잘 하신 것만큼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장경률 제가 발언할 제목은 코로나 대응 과정을 통해 본 중공과 그 정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19의 자연재해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당한 나라이다. 또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성과적으로 극복한 나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의 행위에 대해 이런 단서를 달길 수다. 하지만 중국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무시하였으며 인간을 인간 대접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나라들이 배울 만한 것이 못 된다. 왜 이런 단서를 달았느냐? 저희 생각인데 이런 단서는 여러 가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이다. 저희들이 불민한 대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심리,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려는 심리 등이다. 이런 결론부터 말하면 서방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이긴 진정한 원인을 모르거나 알아도 저희들이 도저히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등등, 그래서 상기의 단서를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코로나를 이긴 진정한 심층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 공산당 당원의 도덕성이 코로나를 이긴 첫째 원인이다. 이제 무한히 코로나19 역병이 생긴 후 무한시 각지의 당 조직은 당원 돌격대를 조직하여 무한시를 집어냅니다. 10일 만에
10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곳이나 지었고, 또 2003년 사스 때 북경에서는 1000개짜리 병상이 있는 소탕산 병원을 7일 내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을 짓는데 동원된 인력은 100분이 99 공산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에 당한 무안시를 지원하기 위해 10일 미만에 4만 6천여 명이 전국 이뤄지는 무안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하고 소름이 끼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험한 것에 누가 가려 하겠습니까? 수많은 공산당원들만이 자진 신청하여 간 겁니다. 공산당원이 99%입니다. 9천만 당원 중에 8,971.6만 명의 공산당원이 4일 안에 116.3억 yuan, 한화 2조 300억 원을 모금하여 무안시를 지원했다. 공산당원이니까 나흘 안에 이런 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희생정신이 강하며 일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9,600만 명의 공산당원과 360만 명의 중국인의 해방군이 없으면 중국 정부가 아무리 독자적인 방법을 써도 코로나19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는 이런 훌륭한 인간이 개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중국처럼 9,600만 명, 360만 명이 조직화돼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국의 방법을 다른 나라가 배울 수 없거나 배우기 어려우는 바로 이런 도덕적으로 철두철미한 중국 공산당 당원, 중국인민 해방군, 군인과 같은 인간단체가 다른 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향과 역할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과문하지 않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중국이 프로급 관료층이 코로나를 이긴 둘째 원인이다. 중국의 프로급 관료층이 코로나를 이긴 둘째 원인이다. 중국의 최고 통치자는 중몽, 중강 정치국 위원 25명과 정치국 사무위원 7명입니다. 그리고 국무원 총리 및 각 부의 부장들입니다. 공산당 및 정부의 간부가 되어 30년 내지 35년이 되어야 정치국 위원과 장관이 될 수 있고 35년 내지 40년이 되어야 상무위원 및 총석이 국가주석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주석이나 당 총석이 되려면 35년 내지 40년이 검증을 거친 사람들. 중국의 몽땅 이런 사람들이 정치국 25명이고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리고 장차관입니다. 여기 내 원고에 이 그래프가 있는데 25명의 정치국 위원의 학력과 이러면 그 정치 간부를 한 경력을 쭉 썼는데 정치국 25사람 중 16명이 성장 및 성위석의 간부를 한 경력이 있고 이는 전 정치국위원의 6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을 뭔가 하면 독재라고 하지만 난 뭐라 하면 그게 준독재라 해. 왜? 이 25사람이 거주가게 돼서 동의 안 하면 호금독은 시진핑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이런 프로급인 중국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긴 걸로 봐야 된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중국은 2020년 1월 27일에 시진핑 지시가 내리자마자 선출난 정치국 위원, 과학교육위생 담당 부총리를 총무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종남산이 이학 방면에서는 총진도 지휘를 했어요. 종남산에는 중국 과학원, 중국 공정원 원사입니다. 공정원 원사가 어느 정도냐? 5천만 연영성에서 지금까지 공정원 원사 한 사람도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연과학자 한 사람을 수출하는 그 한 사람만 지금 우수한 사람이
이 코로나의 총책임자로 해가지고 처음에 북경대학 이학 교수들이 그 무안에 가보고 이거는 사람 대 사람 감염 안 되는 거다. 그랬는데 이 동남산에 가서 보고 이건 사람 대 사람 감염되기 때문에 당장 격리 처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북경대학 교수는 그렇게 말해놓고 보름 후에 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상에서 이제 정치국 위원 또 이제 업무상에서는 이래 공정원 원사 이런 사람을 내세웠기 때문에 코로나에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높은 혈혈성의 통치체제가 코로나를 이긴 세 번째 원인이다. 서방학자들은 코로나 대응에 독재체제인 중국이 지휘체제를 신속히 구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내가 다 뭔가 하면 서방 신문에서 베낀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독재국가가 많습니다. 독재의 기치를 걸고 독재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민주주의 기치를 걸고 독재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나 설령 독재국가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방법을 배워 지휘체제를 신속히 구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유독 중국의 통치체제만이 신속 일사불란할 수 있다. 중국이 중앙의 지지문권이 하달되면 중국 전국에 436만 개의 공산당 지부가 있어요. 이 공산당 지부를 통해서 9,600만 당원에게 하달됩니다. 정신이. 그래서 당원마다 평균 또 2명의 당의 적극분자를 거느려요. 그러면 이 당의 적극분자는 공산당원보다 더 빨개입니다. 그리고 또 8천만 명의 공청단원이 있어요. 이게 9,600만 명의 당원, 또 당원 1인당 2명의 당의 적극분자, 8천만 명의 공청단원이 이제 합치게 되면 모두 3억 6,8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3억 6,800만이면 중국 인구의 26.3%가 2, 3일 내로 이 중앙의 지지정제를 받들고 거기에 호응합니다. 그러면 이 14억 인구가 이렇게 여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이 통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산당의 높은 도덕성, 중공 간부 관료의 높은 프로급 수준, 그리고 공산당 정당 통치의 높은 혈혈성, 이 세 가지가 코로나를 이긴 심층 원인이다. 이 세 가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 배우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서방 선진국들은 중공과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이긴 하대회화는 둘둘둘 외울 수 있지만 그 심층에 숨어있는 소프트웨어는 모름으로 오판을 할 수밖에 없다. 제 발표는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과 미국의 국제협력의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이것도 안 넘어갔지? 네. 중국과 미국이 디커플링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구나 우리 잘 아시지만 영어를 잘 씁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다 짝이 되어서 잘 지내오다가 이혼이라 해요. 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이제는 아예 살림을 따로 차리는 그런 모양새가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갈등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더 격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두 세계 G2라고 얘기하죠. 세계 두 초강대국 간의 대결별, 이러한 이혼, 서로 안 보겠다 하는, 서로 적대시하는 이러한 정책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세계가 오히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참 더 어려운 지경에 가고 있다 하는 얘기죠. 혹자들은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중국과 미국의 두 고래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우리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아까 그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470만 명이 죽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네, 470만 명이 죽었는데 47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이상으로 이런 세계적인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예견도 있다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것이 바로 중국의 책임이다 하는 중국 책임론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책임론을 중국 측이나 또한 다른 측에서도 우리가 끄집어내고 있죠. 그 일서로 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우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2019년도에 우한에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때 미국이 참가했는데 미국이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 가져왔다. 왜 그 일례로 2019년도에 미국에 독감 환자가 독감이 되게 유행했는데 그때 이미 벌써 그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입증되고 있고요. 또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포트 데트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2019년 7월달에 급작스럽게 폐쇄됐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러한 미국 코로나19를 가져왔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옛날에 바이러스가 있었어요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미국이 이러한 자기네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역에 실패했다 하는 이러한 미국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과 미국 간의 코로나19 공방 서로 네 책임 내 책임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싸움의 그 자리가 하고 있다. 패권 싸움이 지금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패권 싸움은 체제 이념의 대결이라는 상부 구조의 싸움, 그 다음에 경제와 기술 패권이라는 하부 구조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부 구조 싸움은 체제 이념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그걸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을 비난하며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는 아주 세계에서 박멸돼야 될 이러한 이념이다. 이렇게 해서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법, 홍콩 보호법, 위구르 인권 정책법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 내정 간섭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중국 정부의 불투명성과 비밀주의 때문에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하면서 중국 정부 체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악랄한 정권이며 권위주의 정권이자 공산주의 정권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의 적대적이다. 이렇게 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랄하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했는데 여기는 영어로는 브루탈이라고 하는데 브루탈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됩니다. 그렇게 비난을 한다. 코로나 시기에 자행된 중국의 반체제 인사 탄압과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또 우한의 의사 리원양이야말로 중국의 오사운동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해서 미국의 백악관 보좌관이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체제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 이 체제 공격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의 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도시 봉쇄, 사회 통제,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이러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방역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오히려 자본주의, 미국이 지금 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니네보다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해. 이렇게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염두하는 사회주의 제도와 거버넌스 시스템의 우월성이 전면됐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응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체제를 비난하던 서구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현재 갈팡질팡하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방역 성과를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중국의 체제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대응입니다. 왜 이렇게 싸움을 지금 현재 치고받고 있냐? 미국은 자유주의 패권 전략의 하나다. 왜 중국을 치고받았냐? 그 이유는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목표는 뭐냐? 미국의 본토를 보호하고 미국의 시민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여 미국에게 유리한 세계 질서를 형성하며 해외의 자유와 미국의 가치를 정정시키는 것, 이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디커블링의 암울한 전망,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돼? 잘 될 것 같은가? 잘 될까?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까? 그러면 인류 세계 평화가 잘 성취가 되고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잘 그렇게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 견제로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미국 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누구 얘기입니까? 미국의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현재 내놓은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모더나 이런 코로나 백신이 1년 만에 만들어졌어요. 사스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 1년 만에 왜 가능했냐? 사스 때는 백신을 못 만들었어요. 의사들이, 이거는 의사들이 판단해요. 미국, 한국 의사들이 신속한 중국과 미국이 국제협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죠. 공동연구가 완전히 지금 급감을 하고 있어요. 백신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은 자꾸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지 내후년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미국이 과연 현명한 국제적 협력을 국제사회를 지금 이끌어 나가는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런 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이제 미국의 단독 체제, 미국이 혼자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체제는 끝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려면 힘의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 미국의 외교의 대전략, 지금 현재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이게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리는 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의 대전략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미국의 학자가 미국이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려면 힘을 절제해라 이제는 중국과의 절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미국이 혼자 까불던 시절은 이제는 지나갔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는 얘기죠.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실패 전략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45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영향력이 줄어들 위기에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적 위기에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원을 통합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 양국이 대립 대신에 협력을 통해서 국제적 공공위생 시스템을 세우고 세계 경제를 시급히 재건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모든 트레지디라고 해서 비극이 일어난다. 니네들이 협력 안 하면 비극이 일어난다고 지금 현재 해서 이 보고서를 2020년 5월달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양국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될 코로나19 협력해야 될 6개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첫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해라.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 어쩌고저쩌고 할 동안 중국에서 잘한 것들은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라 얘기죠. 두 번째,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라. 빨리빨리 더 좋은 백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도 12개월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 다시 맞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맞아서 까딱없는 백신을 만들어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개발된 백신의 전 세계 유통과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지금 손에 썩어가지고 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사태 단도에서는 백신을 못 맞아 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다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태를 지금 세계 제1의 국가가 리더의 국가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얘기죠. 질병과 전쟁 중인 나라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채무 위기와 기근의 위험에 처한 국가, 이번에 아프간 사태 같은 이러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서로 간에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백신 공급 체인의 다변화 등의 특혜를 줌으로써 세계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미국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